아스파라거스 이야기, 사실 이 채소 이름부터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걸 어떻게 먹지? 몸에 좋은 건 맞나? 하시면서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스파라거스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예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봄철 보양 채소처럼 여겨졌습니다. 제철이 되면 일부러 찾아 먹을 정도로 귀하게 다뤘죠. 그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에 쌓인 물을 빼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맞는 채소로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손이나 발이 잘 붓는 분들,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께 아스파라거스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몸에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이 있거나 혈압 때문에 걱정이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채소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아스파라거스가 속을 아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소라고 해서 다 같은 채소가 아니죠. 어떤 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는데 아스파라거스는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라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께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고기 요리 옆에 곁들이는 채소로 자주 쓰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속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드시고 나서 소변 냄새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건 몸에 안 좋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분해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몸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스파라거스를 왜 시니어분들께 특히 권해드리는지, 또 어떻게 드셔야 불편함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생소한 채소처럼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는 마트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왜 붓기나 혈압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양말 자국이 하루 종일 남아있고 저녁이면 다리가 묵직하게 붓는 느낌.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예전처럼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칼륨이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입니다. 우리가 국물 음식이나 김치, 젓갈처럼 짠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나트륨이 쌓이기 쉬운데 이게 수분을 붙잡고 있으면서 붓기를 만들고 혈압에도 부담을 줍니다. 이럴 때 칼륨이 충분하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거나 혈압 관리 중이신 분들께 아스파라거스가 한 번쯤 언급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이뇨작용을 도와 몸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수분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주 붓거나 컨디션이 무겁게 느껴질 때 가볍게 곁들여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약처럼 기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채소는 어디까지나 식단의 일부로 천천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간요가 걱정이신 분들도 계시죠. 사실 아스파라거스는 이뇨를 돕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낮 시간, 특히 점심 무렵에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몸이 낮 동안 자연스럽게 배출을 마치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몸에 쌓인 것을 조금씩 비워주는 쪽에 가까운 채소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채우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스파라거스는 과하지 않게 조용히 도와주는 채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또 하나 좋은 점은 장을 부드럽게 도와준다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칠씩 소식이 없고 힘을 줘야 하고 그러다 보니 더 지치고 속도 답답해지죠.
이런 경우 무조건 강하게 밀어내는 음식보다는 장 환경을 천천히 정돈해주는 식품이 더 도움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특히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성질인데 장 속 좋은 균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변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속도 덜 더부룩합니다. 억지로 자극해서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장 자체의 힘을 길러주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또 아스파라거스는 비교적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처음 드시면 가스가 조금 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내균이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양을 갑자기 많이 늘리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은 단순히 화장실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이 안정되면 몸 전체 컨디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면역력 이야기에서도 장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처럼 과하지 않게 장을 정돈해주는 채소는 매일 조금씩 식탁에 올리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결국 변비가 걱정이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한 자극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그 꾸준함을 도와줄 수 있는 채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드시고 나서 평소랑 좀 다른데?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소변 냄새가 갑자기 강하게 느껴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혹시 몸에 안 좋은 신호는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황을 포함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냄새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몸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먹었는데도 전혀 못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민감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성분을 분해하는 능력의 차이, 또 하나는 냄새를 감지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나던데? 라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강하지? 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배출을 잘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합니다. 다만 평소와 전혀 상관없이 통증이 있거나 색이 탁하게 변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이니 그럴 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냄새만 달라지는 것은 아스파라거스 특유의 반응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처음 드셔보신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 있지만 알고 드시면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나한테 안 맞는 건가 하고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이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과하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콩팥 질환으로 치료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또 하나는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통풍 발작이 잦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소량으로 반응을 보시면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살짝 데치거나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가볍게 볶아서 드시는 겁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 끓는 물에 12분 정도만 데쳐도 충분합니다. 색이 선명한 초록빛을 유지할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후에 올리브 오일을 아주 소량만 뿌려 드셔도 좋고 계란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균형이 맞습니다. 중요한 건 주인공처럼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반찬처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45줄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늦게보다는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아스파라거스는 몸을 확 바꿔주는 기적의 채소가 아니라 조용히 도와주는 채소입니다. 붓기, 순환, 장 건강처럼 나이가 들수록 신경 쓰이는 부분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하게 기대하지도 괜히 겁먹지도 마시고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